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선혜입니다. 6월 4일 목요일인데 분명히 목요일인데 어제 하루 휴장이어서 그런지 약간 월요일 같이 느껴지는 또 목요일이네요. 자, 오늘 시장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어제 휴장하고 뭐 선거 마치고 오늘 새롭게 열린 시장 약간 시장의 색깔이 약간이 아니라 조금 많이 달라진 느낌이 또 들기도 하죠. 우리가 코스닥 그토록 코스닥만 왜 이러냐 언제 가냐 했는데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색깔이 확실히 좀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게 오늘 반짝일지 좀 더 이어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되겠고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 마감 10분 정도 남겨둔 지금 상황 숫자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가 오늘 1.8% 현재 하락 중입니다. 8,541선이고요. 8,641선이고요. 오늘 8,570선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고점은 8,750선까지도 갔었는데 현재는 8,640선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오랜만에 코스피 대비해서 강한 모습 빨간불 켜내고 있죠. 2.2% 상승 1,049선입니다. 오늘 근데 외국인이 계속 팔아요. 오늘로써 한 19거래일 연속 이렇게 파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순매수로 들어온 게 제 기억에 5월 6일이었으니까요. 지금 7조 넘게, 7조 5천억 원 넘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 물량 또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은 소폭이지만 또 팔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사주고 있는 상황은 포착이 되네요. 오늘 또 주시해봐야 될 게 이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시작 자체를 1,530원으로 했습니다. 달러원 환율 1,530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게 2009년 3월 이후 최고니까 거의 17년 만에 네, 최고가로 시작을 한 거고요. 달러원 환율 지금은 1,529원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에는 구윤철 부총리의 구두 개입도 있기는 했죠. 자, 요런 부분들 좀 살펴보겠고 오늘은 그런데 코스피가 1.8% 정도 지수는 빠지는데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가 그래도 대략 엇비슷합니다. 상승 종목 수가 418개, 하락 종목 수가 480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엇비슷하게 800개 정도씩 이렇게 상승과 하락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장열 센터장님 그리고 이권희 대표님 두 분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목요일인데 저는 자꾸 음. 월요일 같고요. 네. 지난 거래일 얘기할 때 자꾸 지난주라 그러고 네. 저도 예, 그렇죠. 그랬습니다. 오늘. 말실수를 좀 하게 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은 목요일 시장이고요. 자, 색깔이 약간 쉬고 다시 개장한 오늘 목요일 시장에서는 좀 달라진 것 같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김장열 센터장님부터 어떻게 오늘 하루 시장 보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코스닥이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어가고 빠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수급이 조금 이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부에서도 무슨 대책해야 한다고 했나? 한다고 하는 거 그것도 네네. 도움이 됐고 코스닥. 그리고 코스닥 중에서도 소부장이 많이 갔는데 네. 그거는 이제 하이닉스가 투자를 뭐 몇 년간에 향후 많이 한다, 뭐 2배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거 투자 심리에 도움이 된 것도 있었고, 뭐 개별적으로는 뭐 어떤 그런 수도 있었는 게 이오테크닉스나 몇 가지는 또 개별일 수도 있었어요. 전체적으로는 삼성전자의 투자, 하이닉스 투자, 그다음에 코스닥에 대한 활성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대로 되면 안 되겠다 이런 공감대에 대한 정부 측의 반응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로 쏠림이 계속 있었다라고 연속적으로 저희가 뭐 어제 휴장하기 전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딱 휴장 이후에 개장하고 나서 오늘은 코스닥이 좀 더 센 모습 그런 부분에 대한 센터장님의 말씀 들어봤고요. 좀 더 자세하게 또 들어볼게요.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잠시 쉬고 코스닥이 반등한 시장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죠. 그럼 잠시 쉬는 거예요. 좀 더 쉴 수도 있고. 좀 더 쉴 수도 예. 있고. 잠시가 이제 언제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코스피도 이제 3월 31일 날 5,050포인트, 53포인트로 끝났던 그 지수가 지금 8,800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쉬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렇죠. 자리죠. 예, 그러니까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난 악재가 있어 빠졌다기보다는 미국 시장이 조정 나온 빌미로
좀 쉬어가는 국면인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물론 장중에도 변동이 너무 커요 요즘에. 그러니까 네. 아침에는 뭐 조선주도 올라가고 2차 전지도 올라가고 하다가 갑자기 그쪽은 또 뭐 좀 맞아요. 약해지거나 뭐 하락 전환하고 오히려 지금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일단 코스닥이 좀 반등을 했는데 여기 핵심은 아까 이제 우리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소부장들이 급반등하면서 원익 IPS, 테스 뭐 예 이런 뭐 유진테크. 뉴진테크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간 게 다 보면 네. 전공정 장비주들의 핵심 종목들이죠. 예, 그런 종목들이 이제 먼저 올라왔다. 이제 그거는 이제 연휴 사이죠. 예, 그때 이제 젠스랑 CEO랑 만나서 대만에서 얘기하신 건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최태원 회장님이 뭐 2배 이상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네. 네. 그것 때문에 그게 아마 모멘텀이 되긴 했겠지만 사실은 제가 선거 끝나면 코스닥이 움직일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또 이제 정부 부양책이 같이 붙어 대책회의 한다고 하니까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해야죠. 선거 전에는 하면은 또 의심받을까봐 또 못했는데 예, 선거 끝나고 자유롭게 열심히들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는 하락했지만 상승 종목 수는 증가했죠. 네. 최근에 코스피 올라갈 때 상승 종목 수가 뭐 적을 때는 78개, 뭐 100개도 안 됐었어요. 한때는 뭐 100몇, 뭐 맞아요. 120개 막 이랬는데 오늘은 그래도 예 생각보다 상승 종목이 많은 그리고 뭐 그동안 오래 쉬었던 뭐 금융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젠스랑 관련된 방한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젠스랑 CEO가 만난다는 데가 자꾸 늘어나요. 이제 네. 오늘은 크래프톤이랑 LIG DNA까지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방산까지. 네. 네. 이렇게 자꾸 다 만나면 예, 희소성이 자꾸 떨어지죠. 네, 그래서 아니 이분 한 달 살이 하러 오시나 이런 이제 그런 댓글도 달 살이. 예, 한국이 좋아서 한 달 살이 하러 오시나 이런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네. 관련 기업들이 조정을 받았죠. 네, 조정 받았는데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급락이 나온 건데 보면은 추세는 안 무너졌어요. 네. 예, 이제 여전히 5일선 정도 조정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살이라는 말에 빵 터졌네요, 진짜. 음. 진짜로. 근데 왜 추적 사이트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젠슨왕 CEO가 어디를 가는지, 뭐 관련된 기업은 지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있다고. 근데 오늘 밤에 도착이라 그랬는데 이 도착이 내일이더라고요. 속보 나오는 거 보니까 내일 오후에 김포공항 통해서 전세기로 입국한다. 그러면은 시간이 어쨌든 좀 짧아지는 건데 와, 이 일정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일정이 계속 좀 늘어나긴 합니다. 대만에서의 그 네. 숙취 때문에 하루 정도 쉬었다 오시는 것 같아요. 숙취? 아, 거기서도 한잔 이제 했으니까. 많이 먹어 드신 것 같던데.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말씀씩 들었고, 센터장님께는 단연 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잘 짚어주셨지만, 오늘 거의 반도체 장비주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증착 장비주 네. 데이라고 할 만큼, 진짜 증착과 관련된 장비들이 뭐 상한가 간 네. 종목들도 좀 있고, 그랬는데, 요런 흐름 좀 짚어주시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하이닉스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투자가 네. 뭐 지금 올해 내년의 이슈는 아니고 앞으로 쭉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구체성은 당연히 회장님 얘기하시는 거니까 구체성은 안 나오지만 방향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뭘 투자해요? 맨 앞쪽에 투자하죠. 앞쪽에. 예, 뒷단의 그 패키지나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전공정. 전공정에 먼저 투자하죠. 네. 근데 전공정이 가장 돈 많이 버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앞 단에 있는 거. 음, 그거는 이제 노광 장비, EUV. 예,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장비주가 올랐어요. 최태원 회장님이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할 것을 예상한 게 아니고 키옥시아 아시죠? 키옥시아. 네. 키옥시아가 오늘 사실은 오늘 알려졌는데 어제 그제 사이에 걔네들이 그 실적 발표하면서 IR 이런 거 행사했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을 보니까 투자를 본격화할 것 같아요. 예.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자 보세요. 최태원 회장이 얘기했지만 최태원 회장님이 얘기하기 이전부터도 퓨어 플레인 랜드 쪽에서 키옥시아 하이닉스 갖고 있는 키옥시아에서도 투자를 증가시켜야 되겠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어요. 근데 말은 이렇게 했어요. 밸런스 있게 하기 위해서 자사주라든지 주주 환원 정도 잘 하고 50% 동시에 투자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고객들이
29년도 물량 달라고 LTA 29년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까지 투자한 거 같으면은 28년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29년은 안 돼요. 그 투자를 해야 돼. 여기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그런데 아까 밸런스 있게 한다 그랬잖아요. 영어 한 번 더 쓰면 미안한데 캐펙스 투자를 하는데 캐펙스를 어떻게 디스플린하게 규율적 있게 투자하느냐. 아 얘네 거 믿고 29년 롱통 LTA 해달라 물량 믿고 왕창 투자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당히 신중하게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임플리케이션. 수요가 29년까지 스트레칭 됐다는 거예요. 낸디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키옥샤가 엄청 오른 거고 샌디스크도 어느새 1,700불이 되고 우리가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 수요가 그렇게 좋으니 이 투자를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저기 그 최태원 재단 가 계시지만 거기서 압력 받잖아요. 아 우리도 지금 도저히 못 밀리겠다. 뭐 오버 서플라이 걱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고객들 달라는데 그 얘네 뭐라는지 키옥샤가 28년도 내후년에는 자기네 아웃풋의 50%를 LTA로 맺으려고 하는데 지금 29년 얘기를 나오고 있다. 투자를 하는데 언제 얼마만큼 투자할지 금액에 대해서는 밸런스하게 무리하지 않게 신중하겠다는 얘기를 같이 했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브로드컴 브로드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키옥시의 임플리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해서 제가 제 구독자님한테 못하는데 빠지면 마지막 찬스일지도 몰라. 삼성하이닉스 쪽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해. LTA의 의미가 상당히 이제 퍼지기 시작했어요. 네. 더 빠지면 좋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더 빠지면 좋겠어요. 못 산 사람. LTA가 이제 구조적 성장의 신호탄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1년, 2년에서 내년, 내후년 하다가 낸드 회사인 그 키옥샤까지 29년이 나오고 또 하나 더 있어. 가장 꼬레비가 대만의 나냐라는 회사. 나냐. 중국의 창신 메모리는 저급한데 나냐는 그래도 좀 하거든. 나냐도 그 LTA 맺었다는 하겠다는 게 확 늘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삼성하이닉스 말고 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하는데 얼마나 가속화할지는 몰라.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못 가나보는 게 아니고 전력도 있고 용수도 있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규제도 있고 여수할 것인지 뭐 할 것인지 용인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걸 하겠다는 의지하고 실제 장비 업체들한테 오더가 오는 거에 괴리는 있을 겁니다. 하더라도 이게 내년도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은 거의 약해요. 내후년도 이후에 되거든요. 그러니 이 중소 소부장을 볼 때 이게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 했을 때 내년 실적밖에 보통 애널리스트 예측을 안 할 텐데 네. 내후년 예측이 빨리 업데이트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지금 약간의 시츄에이션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했지만 투자는 한다. 너무 빨리 하느냐 천천히 하냐. 그래서 다음부터는 삼성하이닉스하고 얘네 주식이 소부장이 같이 어느 순간에는 같이 손에 손잡고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같이 한번 매크로 때문에 빠지잖아요. 네. 같이 사면 돼. 같이 사면 돼. 그러니까 탑투도 투톱도 사고 소부장도 사고. 둘 다 사면 돼. 근데 이제 어. 중요한 게 오늘 뭐 아까 뭐가 상한가 같죠? 테스 유진테크 했잖아요. 얘네가 상대적으로 한미 반도체나 리노공업이나 ISC보다는 밸류가 좀 싸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한껏 갭을 왜 꾸느냐고 한꺼번에 일단 땡겨놓고 본 거예요. 아 이럴 때는 참 오늘 같은 날 따라가기 어려운데 혹시라도 조정을 받으면은 네. 밸류가 덜 간 주식을 살 것인지 여전히 뭘 살 것인지 이제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돼갔다. 오늘 상한가는 살 수는 없죠.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젠슨 왕세요 얘기를 했었는데 하이닉스 그 HBM4E 그 웨이퍼에다가 please make more 좀 더 만들어줘 사인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어쨌든 최태원 회장도 5년 안에 메모리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거기에 연결고리를 이렇게 타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전공정단에서 종목들이 대거 좀 상한가를 갔습니다.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테스, 뭐 PSK 이런 종목들, PSK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고 마감가 어떻게 됐는지 좀 보고 네 이야기 또 나눠볼까요? 자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결국에는 1.8% 하락이고요. 8,639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코스닥 오늘 2.3% 상승 1049. 요렇게 갈리는 코스닥이 빨간불, 코스피가 파란불 요런 게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6거래일 만에 코스닥은 반등을 해주는 흐름이고요.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가 그래도 엇비슷하게 이렇게 흐름이 균형 있게 나온 것도 좀 오랜만에 보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는 거세죠. 지금 제 HTS 상에서는 7조 8천억 원 넘게 지금 순매도하는 걸로 찍히는데 와, 정말 매도를 계속해서 좀 하는 외국인 확인이 됩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 계속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1,530원 선 근처에서 계속해서 좀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대략적으로 분위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쉬어갔죠. 각각 2.5, 2.6% 하락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특이했던 점이 하이닉스가 쉬는데 스퀘어가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1%대 상승을 해줬고요. 삼성전자는 쉬었지만 삼성물산 종목이 10%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런 흐름들 KB금융 4%대 상승 이렇게 눈에 띄고요. 젠슨황 효과 버프로 상승 급등했던 LG전자가 오늘 1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한지주 3.8% 상승 오늘 금융단에 좀 좋은 종목들이 그래도 있었고요. 삼성화재 13% 상승 삼성물산과 삼성화재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네요. 한미반도체 10%대 상승 소부장단에서 한미 반도체 활약이 또 눈에 띄었고요. SK텔레콤도 젠슨왕 이벤트로 상승했었죠. 그저께. 그런데 오늘은 13% 하락해주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자, 요 정도 보고 그리고 코스닥으로 한번 분위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장 초반에 좀 그래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것 같은데 파란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되네요. 에코프로 BM이 0.3%대 하락, 에코프로는 그래도 0.9% 상승해줬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27% 정말 급등을 해줬고요. 리노공업도 7%대 상승, 원익 IPS 상한가에 안착을 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정말 소부장의 날이다. 특히나 증착 장비주의 날이다. 뭐 이렇게 진짜 봐도 되겠네요. 로보티즈,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오늘 차익션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많았습니다. 로보티즈 15% 하락했고요. 자, 그런 가운데 D&D 파마텍은 11% 상승. 오늘 바이오 종목 일부가 또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유진테크 상한가, PSK 26% 상승 급등하는 종목들 이렇게 눈에 띄고 동진세미캠도 15% 이상 상승해 줬네요. PSK 홀딩스도 23% 이상 상승, 테스도 상한가입니다. 뭐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오늘은 코스닥에서 빨간불을 켠 종목들이 많구나. 대략적으로도 이렇게 보이죠? 여기까지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자, 센터장님께 또 여쭤봐야죠. 그렇다면 오늘 소부장 중에서 장비, 그것도 전공정 장비단의 네. 날이었다면 네. 그러면 이제 음. 젠슨왕이 내일 오는데 네네. 그러면 다시 대형주로 쏠리는 건가? 왜냐하면 삼성하이닉스. 삼성하이닉스로 지난번에도 한번 그 코스닥이 네네. 반짝했다가 진짜 네네. 하루 반짝했다가 네네. 좀 실망을 주는 날이 네네.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뭐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해서 것처럼 네. 빠지면 살 사람 생길 겁니다 이제. 뭘요? 전자닉스를? 둘 다. 소부장도. 네. 근데 네. 이제 철저히 삼성하이닉스가 여전히 덜 부담되긴 하지만 어쨌든 절대 주가들이 많이 올랐고 소부장은 여전히 밸류가 싼 종목이 별로 없어요. 고점에서 빠져서 오늘 반등할 타이밍이 된 상태에서 그게 제자리 갖다 놨죠. 카멘트가 좋게 나와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이미 미국에서는 장비주가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 ASM이 많이 올라온 이유가 하이닉스가 아까 그 얘기 안 했더라도 투자한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걔네들도 주가 빠져서 그걸 올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타이밍인데 아까 뭐 소부장 뭐 대책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넘버가 나올 수 있는 게 소부장 중에서 뭐 있습니까?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뭐가 넘버가 있어 그나마.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반도체가 물론 4, 50배 PER 갔을 때 비싸니까 좀 한 20, 30%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찬스 이게 나오니까 바로 그냥 땡겨버린 거란 말이에요. 2차 전지는 부담이 조금 더 되죠. 그다음에 바이오는 부담 얘기할 거 없이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면 개별 플레이잖아요. 그러니까 넘버가 될 수 있는 것이 소부장이니까 다음에 내려갈 때는 오늘 올라간 거에 뭐 한 20%건 오늘 올라가 100이 올라갔어. 20, 30% 내려가면은 살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같이 간다는 거예요. 삼성하이닉스 기본적으로 같이 간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따져야 돼.
아까 유진테크 얘기했고 아까 테크 얘기했잖아요. 밸류가 어제까지 밸류가 내년 기준으로 20배 안 되거나 간당간당하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안 비싸다는 거죠. 왜? PCB고 저 기판이고 난리가 났고 뭐 다른 것도 50배 가는데 그 정도면 괜찮지 한데 너무 많이 빠졌네. 무슨 모멘텀을 긁적이고 있는데 한 번 더 터지니까 바로 20% 가갖고 이제는 안 쌀 수도 있는 영역에 딱 붙었으니 눌림을 받을 때 뭐가 갈지에 대해서는 잘 보고 근본적인 방향을 보고 잘 보셔야 되는 거지. 기존에 이제 25배 넘어가고 30배 넘어가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반도체가 비싸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중에 제일 비싸다. 맞아요. 예.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밖에 없다. 할 만한 게. 뭐 아직 싸다. 예. 네. 근데 이제 이 2배짜리 ETF가 나오면서 반도체 소부장을 팔고 넘어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예.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ETF의 매도 물량 때문에 주가가 좀 흘러내렸죠. 네. 최근에 많이 흘러내렸고 심지어 원익IPS나 이제 유진테크 같은 회사들 보면 원익IPS 한번 차트 보여주시면 이거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는데 아침에 되게 재미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자꾸 이런 거 보여드리면 자꾸 차티스트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예, 여기 흘른 게 이게 이제 ETF 때문에 쭉 흐른 거죠. 예, 흘렀다가 보시면 요때 121선을 하회했어요. 여기서 더 네네. 빠지면 추세 하락이에요. 근데 그거를 잡아 끌어올렸죠 한 번에 상한가로 거래를 터뜨리면서 이거는 더 안 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때 이제 밸류 부담 때문에 계속 쉰 거예요. 이렇게 계속 쉬었죠. 올라가서 이제 그게 근데 빌미를 준 게 SK하이닉스에 이제 2배 더 투자하겠다. 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이제 미국 장비주들도 오늘 좋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엮이면서 올라온 거고요. 전공정은 어차피 이제 초창기에 들어가는 거 따라 올랐고 초창기에 투자하면 공장 지으면 제일 먼저 깔아줘야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먼저 가는데 우리 옛날에 이거 원익IPS 처음 오를 때 보면 피포 라인 투자 확 빨리 하겠다 그러면서 올랐거든요. 피포 라인. 평택. 평택 평택. 사공장 네. 그거를 좀 빠르게 진행하겠다라고 네. 해서 올랐고 맞아. 그 다음에 P5도 진행한다 그러면서 살짝 또 좀 그때는 조금 주춤했어요 오히려. 근데 지금 용인 더 빨리 진행하고 더 2배 늘리겠다. 근데 내용을 보면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다. SK하이닉스도 특별한 게 뭘 더 짓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네. 거가 지금 늘어나면 한 2배 정도 된다 이런 뜻인데 그래도 뭔가 이 부여잡을 수 있는 모멘텀을 준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원익IPS, 유진테크 뭐 이제 거기다가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은 태양광 관련돼서 뉴스가 좀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한국 장비를 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도 있었고 거기에 SK하이닉스가 투자한다니까 주성 입장에서는 SK가 유일한 고객인데 반도체에서는 예, 더블오제 이렇게 된 거죠. 격보제. 예, 예,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 보면 제가 오늘도 원고 정리하기가 너무 좋았던 게 특징주가 너무 간단해요. 보여주세요. 물산, 화재, 삼성전자 지분 가치 반영. 요즘 물산 올랐죠. 예, 화재. 물산이 삼성전자는 5% 갖고 있고요. 네. 삼성화재가 1.5%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예, 개가. 그거 계산해 보면 맞으실 거고. 네.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예, 단기 조정 이후 급반등. 이제 트리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SOA 같은 회사가 이제 구조적 성장이라는 이제 코멘트로 리포트가 다시 나왔는데, 오늘 잘 갔습니다. D&D 파마텍 걱정했잖아요. 왜 이렇게 올랐다가 도로 다 빠지냐? 다시 올라가고 있죠. 예, 공부해 보니까 맞거든. 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판주, 예, 향후 수요 증가 및 가격 상승 기대로 또 올라갔습니다. TLB, 뭐 코리아 서키트, 이수페타시스는 브로드컴이 이제 실적 발표 후에 빠졌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도 잘 지켰죠 오늘 이수페타시스. 그다음 많이 빠진 않았어요. 얼마 빠졌죠? 한 3% 빠졌나? 3-4% 정도. 예. 비슷하게 빠졌네. 예. 비슷하게 아니 그 정도면 괜찮네. 예. 예. 통신 장비주는 미국발 수주 기대감. 요즘에 이제 그 우리 김옥식 애널리스트가 난리 났어요. 돌아가면서 쓰면 계속 올라가요. 예, KMW, HFR 뭐 이런 종목들 잘 움직였고요. 그동안 많이 쉬었던 금융지주 중에 증권주보다는 오늘은 KB금융, 네. 예, 뭐 하나금융지주 이런 이제 은행 관련된 금융지주들 이쪽이 지금 오늘은 좀 반등다운 반등이 나왔다. 왜요? 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빠질 때도 별로 이유는 없었죠. 예, 그냥 장이 쉬니까 좀 덜 올라온 종목들 찾는 것 같은 순환매 차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징주가 굉장히 간단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한눈에 알 수 있게 정리를 잘 해주셨고. 저기 많이 올릴 수 있어요. 네? 신세계, 현대백화점. 아니, 그런 그거는, 소비주가 너무 좋았어요. 소비주들도 좋았어요. 네, 네. 그거는 백화점.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저 뭐 돈 많이 성과금 나와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현대백화점 그런데 신세계는 좀 다른 이유가 있죠. 신세계는 뭔가요? 그동안 이번에 지방선거. 지방선거? 지방선거가 오세훈 시장이 그냥 됐잖아요. 네. 아슬아슬하게 진짜 접전해서. 역전. 그러니까 이분이 네. 원래 얘기한 게 재건축을 빨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그 강남 그렇죠. 고속버스터미널 이런 거 포함해서 그러니까 신세계 말고도 무슨 그 고토 관련된 주식들이 다 올랐어요. 자산주. 고속 그것도 있어갖고. 동양고속 이런 네, 거. 신세계 현대백화점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10매. 롯데쇼핑도 올랐어요. 네 맞아요. 예, 예. 네. 아까 그거는 사람들이 쓰는 거지 돈을. 예, 이마트도 올랐고 예. 맞습니다. 호텔 신라도 좀 올라가고 그건 4%입니다. 신세계 15% 올랐고 현대백화점도 14%, 롯데쇼핑도 11% 이렇게 올랐고 이마트 7% 이렇게 소비 관련주들이 좋았는데 요 가운데에서는 그럼 뭐 성과금 그리고 뭐 주식도 오르고 그러니까 부의 효과 돈을 좀 쓴다 그리고 관광객도 그렇죠. 많이 오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말씀해주신 선거 네. 뭐 신세계 관련돼서는 뭐 그런 부분도 있었다. 그러니까 건설주가 오른 건 아니에요. 음, 현대건설 GS 관계 없고 네. 재건축 무슨 지구 개발하는 거. 신세계가 그 고속버스터미널 거기 있으니까. 네. 자산. 네, 자산주로서. 네, 자산주로서 알겠습니다. 그 얘기 더 해주실 거 혹시 있어요, 센터장님? 그 브로드컴 얘기? 브로드컴. 네, 브로드컴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네, 잘 나왔는데 빠졌다면서요. 주가가. 그게 네. 이게 잘 보시는 분이나 사실 눈에 오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 주가가 오늘 빠지기 전에 470불까지 올라갔었어요. 이게 4월 말 대비를 했을 때 지금 한 달 넘어가잖아요. 한 15%가 오른 상태였어요. 맞아요, 많이 올랐죠. 그런데 오늘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야금야금 샀겠죠. 이 무거운 주식이. 근데 오늘 장외에서 한 14%가 빠지는 바람에 4월 말 주가로 더 반납하고 도로아부타블로 빠꾸려 버렸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 본장에서 빠졌을 때 주가가 42배야 PER이. 네. 그럼 이것도 비싸서. 빅테크 이제 M7 중에서 넘버 원이에요. 제일 비싸. 가장 비싸, 가장 비싸. 그러니까 웬만큼 맞히지 못하면은 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가 핑계를 대가지고 훅 뺐네. 그래서 36배가 됐어요. 36배 무슨 얘기냐? ISC 리노 50배 가다가 38배 되면 40배면 싸 보이잖아요. 그런 레벨로 왔어요. 여기까지 결과 주가고. 그러면 뭐 때문에 뺐느냐? 실적이 잘 나오는데, 실적 잘 나왔어요. 넘버가 필요 없고. 가이던스, 가이던스 잘 나왔어요. 근데 가이던스 중에서 분문에 있는 게 있어요. 전체 매출 가이던스는 좋았는데 전체 매출의 한 54% 차지하는 게 AI용 제품인데 이게 기대가 한 172억 불이었는데 숫자가 160억 불 나왔어요. 그러니까 7% 미스됐어요. 그래서 14%를 뺐어요. 그래서 42배 가던 게 37배로 낮춰졌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저는 이때부터 삽니다. 오. 이런 주식이 이렇게 펀더멘털 외적으로 빠지면은 그거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매크로가 빠지면 뭐 지금 36배인데 30배 초반까지 갈까? 저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주식도 빠지기 때문에 이게 42배는 좀 쉽지 않아도 뭐 구글이나 엔비디아보다 밸류에이션이 낮을 이유는 없고 높은 게 정상이거든요. 네트워크하고 광통신 들어가고 하는데 TPU 만드는 거 구글이 TPU 얘네들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돼 있고 만약에 이게 펀더멘털적으로 의미가 있다면은 만약에 무시하면 이스페타스가 이 정도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아작이 났었어야 되고 근데 과거 패턴대로 안 가는 이유가 사람들이 똑똑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2%도 안 빠졌어요. 그리고 엊그제 그랬잖아요. 브로드컴의 파트너 고객 구글이 유상증자했잖아요. 맞아요. 구글이 유증을 왜 했겠어요? 돈이 없어서? 작년에 뎃 파이낸싱을 해가지고 빚을 한 800억 불 줬어. 이번에 또 하려니까 이 대시 좀 늘어나잖아요. 근데 원래 잘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밸런스가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키옥션 밸런스 있게 하자. 다른 800억 했으니까 빚으로 이번에는 유증을 하자. 하는데 유증한다니까 그 시장에서 샀던 그 버크셔 해서웨이 그 CEO가 바뀌었잖아요. 그 젊으신 분이 그분이 덥석 문에 100억 달러 하겠다고.
그리고 시장의 충격을 적게 주려고 한 300억 불이나 400억 불은 바로 유증을 안 하고 시장 내에 맞춰서 알아서 조금 유증을 하는 at the time 아주 시장에 영향을 적게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구글은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계속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브로드콤 파트너 다 좋은 건데 이런 거 미미한 것 때문에 펀더멘털적으로 무너졌다 아니면 이상하다라고 반응하는 건 아니고 주가의 레벨에 따른 반작용이다. 마치 우리 5월 얼마 전에 아까 지금 장비업체 얘기했는데 장비업체가 펀더멘털이 아니고 주가가 미리 갔기 때문에 위에서 한 30%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런 계기가 나오니까 또 1, 20% 오르잖아요.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죠. 원스톱으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브로드컴도 갖고 계신 분들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로드컴 잘 나왔는데 실적 전망 중에서 AI 칩에 대한 부분이 약 한 12억 달러 정도 좀 모자라게 나왔다. 7%가 예상보다. 미스했다. 그래서 시간외에서 좀 급락을 한 영향이 있었다. 핑계로 이제 차익 실현 많이 매물이 나온 거죠. 올랐으니까. 밸류가 좀 비싸서.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도 브로드컴은 오늘 밤 본장을 봐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계시고 구글 얘기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구글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시면 125조 원 우리 돈으로 따지면 800억 달러. 네네 유상증자를 이제 하는 거고 버크셔에 그 중에서 15조 원 뭐 배정되고 뭐 이런 건데 구글이 유상증자를 해서 투자금을 마련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네. 그러니까 주가도 빠졌고 네네. 이게 조금 더 불안감이 증폭될까? 불안할 거 없어요. 아 불안할 거 없어요. 불안할 거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구글이 진짜 돈이 캐시플로우가 이상해져서 망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면 다른 주식 다 팔아야 됩니다. 게임 끝. 구글이 가장 많은 걸 갖고 있는 자산은 인프라 자산. 뭐예요? TPU 칩 하고 있죠. 그다음에 제미나이 모델 있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돌리고 있죠. 그쵸 유튜브 있죠. 그다음에 검색도 잘 되고 있죠.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보통 뎁 파이낸싱이고 에퀴티 파이낸싱 하면은 캐시플로우가 안 좋은 문제인데 얘네가 그나마 이 빅테크 중에서 캐시플로우가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데? 근데 왜 했냐 이거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밸런스 있게 하기 위해서. 아. 딴 업체가 대시 만약에 자기네 자본의 부채 비율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200%를 합시다. 얘네는 한 50%밖에 안 되는 상대적으로 엄청 건전한 회사거든요. 네. 근데 절대적인 규모가 올라가는 거 맞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결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 가지 말을 했는데 내년도 투자는 많이 늘어져요. 내년 투자 많이 는다고. 올해 1,800, 1,900억 불인데 내년 투자가 많이 늘어진다. 그러니까 그걸 맞출 수가 없다. 근데 뎁은 이미 어느 정도 됐으니까 좀 이게 밸런스 있게 어떻게 하면 최적화해서 투자를 할 것이니까 고민 끝에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내가 김장정이 바보같처럼 걔 말을 고지곡단을 믿느냐가 아니고 걔네 보세요. 걔네들의 걔네들의 제품 중에서 RPO라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RPO 미래 매출에 해당되는 수주 받은 거. RPO가 뭐라 했어요? Remaining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이게 매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obligation 의무가 있는 거. 고객한테 받은 수주 1년 3년 있는 것이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구글은 모든 걸 풀스택 갖고 있는 데다가 RPO가 엄청 늘은 상태에다가 네. 그 다음에 AI 아까 브로드컴 했는데 얘네는 성장성이 좋고 마진 높아지기 때문에 네. 옵티마이즈 된 상태에서 최대한 최적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뿐이에요. 핵심이 뭐냐? 수요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1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고 버크셔 해더가 왜 들어왔냐고. 작년에 200억 불 했는데 주가가 올랐는데 100억 불을 또 해. 할아버지가 하라고 시켰나요? 그 새로운 CEO한테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나쁘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게 구글이 비싸냐 싸냐는 논란이 다른 게 있어요. 브로드컴은 40몇 배 가니까 저도 왜냐면 예전에 이수페타시스도 많이 갔었어. 이수페타시스도 브로드컴 맞아. 50몇 배 같지. 브로드컴이 45배 갔을 때 이수가 한 50몇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약간 이상하다 그런 얘기 했었거든. 그리고 한 3개월 동안 헤맸지. 네. 예, 근데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죠. 브로드컴 네. 그런데 구글은 말이에요. 구글은 뭐가 있냐면은 구글 이익이 지난 1분기 때 한 5달러 얼마 정도 EPS 나왔어요. 근데 그 반이 뭔지 아세요? 반이? 엔트로픽하고 스페이스 X 있잖아요. 걔네 지분이 한 10몇 프로 갖고 있거든요. 그 가치가 많이 올라서 그게 개인이 돼서 이 5불이 아니고 2불 몇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계산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갖고 EPS 따지면 PER이 이게 30배인지 40배인지 모른다는 알기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펀더멘털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가 그것 때문에 EPS가 낮다선 하더라도
회사가 미래지향을 투자하는 거하고 전망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EPS가 낮건 뭐하건 관계없이 얘네들이 받고 있는 그 미래 매출에 해당되는 아까 RPO라고 해당되는 우리가 쉽게 수주. 수주. 네. 그다음에 얘네들의 AI 쪽의 성장성, 네. 마진이 이슈가 안 되면은 사람들은 기다려준다라고 봐요. 그럼 지금 그래서 밸류가 비싸다. 아까 그런 것 때문에 비싸면 좀 더 빼겠지. 아. 근데 이것이 무작정 빠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구글하고 브로드컴은 이슈는 펀더멘털은 별로 없다라는 네. 게 제 판단입니다. 채팅창에서도 구글은 구글이다. 구글 걱정은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들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 있으신데 센터장님의 의견도 풀스택을 갖추고 있는 회사고 고객에게 받은 수주, 마진 굉장히 탄탄하고 핵심은 수요가 좋다는 것이고 빚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데 밸런스 있게 하기 위한 요 유중. 이럴 수는 있어요. 아까 잘 말했는데 오픈 AI, 스페이스X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오픈 AI가 9월달 한다 그러고. 맞아요. 근데 신청은 엔트로피 원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AI하고 엔트로피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딘가 외국 투자가들도 돈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투자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1조 달러예요, 두 개가.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제가 볼 때 그냥 팔아서 일부 우리나라가 제일 수익이 좋으니까 빼기 좋지, ATM처럼. 빼서 넘어가는 금액 때문에 환율도 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브로드컴도 왜 팔았을까요? 그 그것 때문에 판 거죠. 예, 그러니까 브로드컴도 결국에는. 구글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면은 네. 우리나라만큼 편하게 안 팔더라도 어쨌든 올랐기 때문에 그런 핑계 저런 핑계에서 할 수도 있다. 네. 그걸 그리고 펀더멘털하고 갖다 붙이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좀 첨언해서 오늘 본부장님이 우리 센터장님이 너무 달리셔가지고 분량이 안 나오네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세요. 제가. 예,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가 있었는데 오늘 제가 그게 좀 아침에 모건선이 못 봤어. AI 사이클의 이제 중요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27년도에 빅4의 캐펙스 투자가 27년도 내년 우리 얼마 전에도 막 올해 많이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좋아했잖아요, 그죠? 증가한다고. 이제 빅4의 캐펙스 투자가 벌써 추정치가 1조 달러랍니다. 계획이. 엄청 들었네. 계획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 그래서 그 빅4가 뭐냐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요런 네 개를 합산했더니 24년도에는 2,500억 달러였고 25년도에는 4,130억 달러였고 올해는 7,370억 달러를 예상하는데 내년에는 1조 180억 달러가 지금 이미 계획돼 있다. 네. 그저께 나온 그거. 예. 그래서 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이게 그렇습니다. 그 버블론 또 살짝 또 얘기 나오던데 미국에. 네, 근데 그런 것들 이제 좀 부식시킬 수 있고 당분간은 반도체가 미국 시장에서 조정당한 것 같지만 CPU 메모리 돌아가면서 계속 오르죠. 네.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하루 쉬는 바람에 그 혜택을 못 봤어요. 아니 미국이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졌는데 떨어진 요 것만 순서가 약간 반대였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첫날 좀 빠지고 오늘 올랐어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별 그 생각을 아까 모건 스탠리 그 수치가 1조 1,000천 달러가 원래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2천억 달러가 높아진 거예요. 네.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2천억 달러면 옛날에 초창기 때 투자 1년 투자 금액이 4년 전에 그 숫자니까. 그래서 이게 보고서를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서 있어요. 예. 그래서 당분간 삼성전자 하이닉스 걱정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다 해주시는 게 모건 스탠리 얘기도 대표님께서 잘 해주셨지만 1조 달러 투자 네. 얘기가 지금 나온다. 모건 스탠리에서 또 나온 저도 본 내용은 메모리 부족 사태의 빠른 해결이 좀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2, 3년 혹은 그 이상 쇼티지가 날 것이다. 이런 분석도 그러니까 이제 롱텀 있더라고요. 어그리먼트를 네. 해도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증설을 하면 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게 지금 29년도 거라 아까 이제 키옥 씨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제 네.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성장으로 보는 거는 이제 SOL만 아니라 정유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구조적 성장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오늘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도 그렇고 트렌드 포스 쪽에서도 뭐 이런 얘기 나왔더라고요. HBM 가격이 2027년에 큰 폭으로 좀 상승될 전망이 있다. 있죠. 메모리 3사 HBM4 가격 인상을 추진한다. 이게 이제 트렌드 포스 쪽에서의 분석이고 뭐 JP모건 쪽에서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 전망을 추가 상향한다. 올해 63%였는데 내년에 80%로 상향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좀
우리 또 음. 투탑의 긍정적인 쪽으로 나와서 오늘 잠깐 진짜 장 초반에 삼성전자가 양전을 하더라고요. 네, 잠깐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앉았었지. 네, 코스닥이 올라가니까 요 틈에 좀 팔고 이 투톱을 또 사시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었거든요. 수급이. 근데 어쨌든 그렇진 않았지만 그때 코스닥이 조금 밀렸어요. 1% 아. 때까지. 예. 그러니까 이게 시소처럼.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어제 화요일 날도 방송하면서 선거 끝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근데 빠질 만큼 빠졌다 코스닥도. 예. 근데 결국에는 오늘 이 추세가 뭐 내일이나 뭐 다음 주 초까지는 아마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질문도 좀 오늘 드려볼게요. 아침엔 좀 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어떤 아침 거요? 좀반 봤지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야 이거 2차 전지를 올릴까 하고 쫙 가다가, 음. 코스닥에서 그러니까 바이오 2차 전지 이렇게 하다가 소부장. 처음에 이제 같이 좀 시작하다가 네. 갑자기 2차 전지가 나가니까 바이오가 떨어져 나가고 그러더니 갑자기 소부장이 쫙 치고 올라오니까 싹 다 2차 전지까지 죽는. 예. 다 본 거죠. 근데 코스닥도 보니까 결국에는 큰 자금의 흐름이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을 찍은 거죠. 네. 찍은 거지. 소비자 네, 그렇습니다. 얘네들도 다 짜고 치는 고스톱 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오늘도 팔았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코스피 쪽에서는 계속 팔고 코스닥으로는 은근히 사주거든요. 뭐 이런 건 의미 아니, 없어요. 메인은 코스피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네. 돈을 빼야 되니까 한국의 코스피에서 빼는 거고, 음. 그렇죠. 코스닥에서 빼봐야 뭐 네, 그거 돈이 안 되니까. 코에 붙일 것도 없는데 거기서는 그 트레이딩 하는 거야. 트레이딩. 과자 사 먹을 돈을 빼면 안 되니까 지금 지금 큰 거 사야 되거든. 두 개가 2조 달러가 들어온다니까요. 네. 아. 그 장난 아니야. 그거. 그래서 우리만 빼는 건 아닐 것 같고 아마 음. 일본 시장에서도 뺄 거고요. 여기저기서 많이 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와치리스트 올라간다든지 근본적인 게 금방 안 생기고 우리가 금리를 선행적으로 해서 금리 차이를 좁힌다든지 뭐 이런 게 컴비네이션 되지 않으면 뭐 그러면 조금 외국인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패시브가 금방 아니면은 그거만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아시아 시장도 오늘 뭐 비슷하게 우리와 비슷하고 우리 일본도 코스피와 빠졌지. 비슷하게 좀 빠지는 흐름들이 또 있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고기 냄새가 나서 그죠? 네, 센터장님 드시고 하실까요? 네 그럴까요? 어떠세요? 네, 아유, 드시고 하실까요? 형님 너무 어. 흥분하셔가지고 먹자는 얘기를 못했어. 형님, 형님 흥분하셔서 네. 어. 그 열정, 네, 브로드컴. 열정. 네. 브로드컴이 빠져갖고 화나셨어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뭐 알파벳도 그렇고 네, 그렇죠. 어쨌든 네. 자, 최연석 스테이크 3+1 최초 3만 원대 구성입니다. 와, 4팩을 드리는 거고요. 39,000원이니까 팩당 9,750원, 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저희가 맞춰왔습니다. 53% 할인된 가격이고요. 26년 9월까지고요. 프라임 등급입니다. 넉넉한 소비 기한 한 팩 더 드리는 부채살 시즈닝 스테이크 4팩 준비했습니다. 저기 최현석 셰프의 모습도 딱 있고 누군지 아시죠? 엄청 스타 셰프. 알죠. 그쵸. 소금 낭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소금 이렇게 퍼포먼스. 네, 퍼포먼스. 네. 대표님 비슷한 또래 아니에요? 제 친구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럴 거야,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 안 친해가지고. 주방 요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안 좋아해요. 먹는 거 좋아하시고. 안 친해도 네. 어느 순간인가부터 주방장을 다 셰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엔 주방장님 이랬는데. 그렇죠. 요리사님. 요리사님. 그죠? 주방장이라는 하면 좀 낮춰보는 게 아니라 높이는 말인데. 요즘은 셰프님. 영어로 하면 돼. 머리도 헤어 스타일리스트 하잖아. 스타일리스트. 우린 뭐라 할까? 미용사. 우리들. 뭐 전문가님을? 특별한 거 없어? 전문가 하니까 전문가 같지가 않고 센터장님. 해서 만든 거지. 그냥 떠드는 아저씨들 오케이.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고기 얘기하죠. 네. 한 팩 더 드리는데 초이스 등급 부채살이고요. 두툼한 24mm 두께다. 진짜 보기에도 좀 두툼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두툼해 보이고요. 해동후 프라이팬에 3분이면 완성이 됩니다. 요거 그냥 조금 녹여 두셨다가 프라이팬에 3분 정도 돌리면 되니까 정말 간편하죠. 요거 맛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 두 분이 충분히 꼭꼭 씹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을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3+1 집에서 편하게 드실 수 있고 거의 반값 이상 할인된 가격이니까 요거 한번 들여가 보셨으면 좋겠는데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음식 아마 이렇게 덥게 해 드시기도 좀 귀찮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일단 간편하게. 네. 어떠세요? 아니 이게 음. 너무 부드럽지도 않고 음. 씹는 맛도 있고 그 안에 힘줄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그 약간 오돌뼈 먹는 약간 그런 거 먹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부분을 씹으셨나 보다. 네, 그것도 내 느낌이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식감이 약간 좀 너무 이렇게 너무 말랑말랑하면 또 먹을 재미가 없잖아요. 맛있네. 이것 봐. 제가 먹으면 오디오가 이어서 약간 아니 센터장님께. 뭐가 음. 말씀하시면 네, 센터장님께. 저요? 맛 표현. 아니 근데 지금 거의 다 아니, 지금 말씀하셨고. 여기 이모님이 여기 그 음. 밥까지 같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냥 밥 반찬으로 같이 어. 먹어도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네, 짭조름해. 네. 간이 잘 되어서요. 이게 시즈닝이 다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전에. 짭조름해서 예. 이 밥하고 쌀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야 어차피 최현석 셰프도 한국 사람이니까 네. 밥이랑 잘 어울릴 수 있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맞아요. 두 분 말씀하신 게 진짜 맞고 이게 저는 부드러운 부분을 먹었나 봐요. 약간 굉장히 부드럽게 씹히는데 제가 사실은 잡곡밥을 주로 먹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광고로 주시면 흰쌀밥. 흰쌀밥을 주시잖아요. 이게 이렇게 맛있네요. 맛은 흰쌀밥 그러니까 최고지. 흰쌀밥이 최고죠, 그죠? 예, 고기랑 이렇게 또 먹으니까 뭐 궁합이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짭조름합니다. 시즈닝이 돼 있는 스테이크여서 따로 간하실 필요 없고요. 밥이랑 드시면 정말 궁합이 딱 맞는 그 정도의 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 이제 들어가면서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하지 마시고 요 정도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쉽게 단백질 또 보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름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오늘 모기 한 마리 잡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날아가길래 집에서?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제가 모기 원래 이렇게 딱 못 잡는 편인데 걔가 힘이 없었나 봐요. 딱 잡았는데 휙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너무 일찍 태어나서 그렇죠. 쾌감을 좀 느꼈는데 쾌감을 느끼시. 네, 웰핀 무선 벌레 퇴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6만 원대 구성이고요. 최신형입니다. 버그라이트 LED UV 살충 램프입니다. 모기, 초파리, 듀얼로 살충 모드가 있고요. 360도 무선 살충이 됩니다. 완벽 방수 IPX4 설계라고 하는데 여기 있네요. 저 그림에 있는 게 요거예요, 요거. 네. 타입 C라고 돼 있는데 저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요거는 불을 어떻게 켜는 걸까요? 어렵진 않겠죠? 저 위에 혹시 전원 버튼. 대표님, 네. 전원 버튼? 오, 똑똑하세요. 우와. 저렇게, 네. 저렇게 벌레가 이렇게 오면, 네, 벌레를 약간 유인하기도 하고, 퇴치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LED UV 살충 램프고, 방수 설계가 돼 있어서 여기 물 닿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독성, 무연, 냄새도 안 나고 연기도 안 나고, 그런 무연 무취, 네. 그렇게 에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꺼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네. 그럼 걔네들 여기 들어와서 죽는 거예요? 맞아요. 아까 약간 잔인하지만 보셨죠? 그럼 찡 그 시체는 하면서. 어떡하나? 네, 아니, 잘 털면. 여기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밑에서 그 버려. 밑에 다 있어요. 이거 이제 네. 캠핑 같은 데 갔을 그치. 때 텐트 안에다가 놓고 있으면 맞아요. 좋죠. 네. 좋겠네. 네. 밖에다 놓으면 안 됩니다. 네, 너무 많이 붙어서. 그러니까. 네. 그러네. 경험담으로. 경험담. 네. 네. 모기 물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 들여놔 놓으시면 좀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사실 젠슨왕 그 트레이드가 오늘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오늘 완전히 반대로 갔어요. 젠슨왕 때문에 올랐던 게 오늘 거의 빠졌거든요. LG그룹주 비롯해서 로봇 관련주들, 두산 이런 것들 좀 많이 빠지는 느낌. LG전자가 15% 빠지고 네이버도 4%대 빠지고 젠슨왕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들이 좀 빠져서 제일 억울한 게 NC죠, NC. NC 왜냐하면 어제 하루 올랐는데 네. 그저께 종가보다 더 뺐어요. 어, 네, 그래서 좀 억울하다. 크래프톤도 만난다는 얘기 있죠? 크래프톤은 오늘 네. 장중에 그냥 네. 한번 반짝하고 끝났고요.
이제 갈수록 신선하지 않은 거죠. 음. 네, 신선하지 않다. 근데 젠슨왕 CEO는 내일 이제 온다고 전용기 타고 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아직 입국도 안 했는데 재료 소멸은 약간 말이 안 되는 이게 단어 같아서.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봐야 오면 돼요? 또 다시 재료를 부활시키겠죠. 아, 그래요?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빼주는 게 와서 진짜 뭐가 터졌을 때 오히려 사기 더 편해지지 않을까요? 너무 올라가 있으면 사기 힘들죠. 네. 그럼 뭘 좀 그러니까 지난번에 비해서 만난다는 사람도 많고 만난다는 기업도 많고 네. 뭔가 그 대기업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스타트업들도 좀 그쵸, 그쵸. 많이 만나는 예, 것 예, 같더라고요. 예, 로봇 기업들도 예. 그렇고 뭘 좀 봐야 되는지 이게 다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어서 어떻게 좀 근데 선별을 해봐야 돼요? 일단 확실한 거는 뭐 네. 네이버랑 지금 LG잖아요. 네, 그 두 회사에 집중하는 게 맞고 나머지는 만날지 안 만날지 뭐 진짜로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뭐 NC까지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두산도 나오고 있죠. 시구 근데 두산은 제가 볼 결정됐던데. 때는 네. 그냥 젠스랑 CEO가 직접 가는 것보다는 아마 따님이 가지 않을까? 예, 혼자 다 그걸 왔다 갔다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야구를 좋아하시나 따님이? 아니 시구하는데 두산 로보틱스랑 이제 예전에 만났던 게 젠스랑 따님이니까. 아 그래서 예. 메디슨 황.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만나든 안 만나든 간에 와서 어느 회사랑 무슨 협력을 하겠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그냥. 구체적으로. 예. 지금 일정은 그래요. 최태원 회장, 구광모 회장, 이혜진 의장하고 회동할 예정이라고 하고 음. 삼겹살 회동 얘기는 뭐 많이 알려져 있고 게임 업계하고 만나고 그 아마도 그 NC NC 크래프톤. 뭐 크래프톤 네. 얘기 같고 그다음에 AI 스타트업 간담회도 있다고 하는데 뭐 업스테이지 그다음에 노타 뭐 이런 기업들 얘기가 지금 그 좀 노타가 요즘 나오고요. 많이 갔죠. 그래서 네. 그 업스테이지도 보면 네. 업스테이지가 누가 만든 거냐면 네이버 AI 하시던 분들이 나와서 창업한 거예요. 원래 이제 네이버 AI 팀이 거기 있던 기술진들이 독립해서 만든 게 업스테이지니까 그것도 이제 좀 잘 보셔야죠. 예. 그리고 또 일단 알려진 일정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 서울대 AI 연구실 방문 일정도 있고 유퀴즈 출연 일정도 있고 그 두산 베어스 시구를 하고 박정원 회장이 또 시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시구와 시타를 예. 친목동을 좀. 뭐 요런 일정들 동네 야구가 돼 버렸네요, 이제. 요런 일정들이 있어요. 어쨌든 엄청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데 그래서 이 수많은 것들이 이제 다 갈 것이냐. 그냥 젠슨왕의 그 손길만 닿으면 다 갈 것이냐. 뭐 이제 이런 한 번씩 것들이 갔으니까 거기서 이제 진짜 배기가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실제로 사업을 실제- 당장 아, 막 뭐 진행할 수 있는 회사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내일부터는 예. 네. 센터장님 의견은 네. 뭐 일단은- 똑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술도 먹고 삼겹살도 같이 먹고 회사까지 방문하는 데가 한 군데 있죠. 회사 방문하는데 술도 먹고 두산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본사 간다며요. 아, 네이버. 본사가 판교에 있는 거. 예. 맞아요. 좀 잘 보자. 뭐 이 정도. 음, 근데 이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분이 오십니다. 네. 그분이 오셔서 급등을 했었는데 이게 아직 안 왔는데도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센터장님은 의견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네. 조금 첨언하실 말씀 아니, 혹시 뭐 그건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별거 없어요. 음, 특별히 국권에 대해서는 별거 없습니다. 저 네. 아는 것도 없고 생각 돌려봐도 뭐 구체적인 게 안 나오면 안 좋은 거고 나오면은 뭐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저번에 올라간 것처럼 30% 오르고 이러지 않겠죠. 그죠? 한번 그럼 봤으니까. 누가 요 엔비디아 생태계에서 뭐 만날 수는 있죠. 만나서 뭐 그쵸, 술도 먹을 수 있고 할 수는 있는데 누가 요 엔비디아 생태계에서 실제 실익을 가져가느냐. 요거를 좀 보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엔비디아 하트 네이버 클라우드. 근데 하트는 하이닉스한테도 사인할 때 붙였던데. 거긴 원래 친하잖아요. 거긴 원래 친했고 네이버는 처음 언급했으니까. 아니, 그 등급이 다르죠. 네, 고기도 등급이 있잖아요. 그럼 삼성 하이닉스하고 어떻게 같이 가요? 지금 중요한 건 메모리가 중요한데 엄청 중요하지. 그러니까 네이버 클라우드는 네, 우리 거 많이 사가 이런 그런 뜻이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 네. 여쭤볼까요? 골드만에서 코스피 목표치를 일단 올렸네요. 9천에서 12,000. 12,000으로. 아까 네. 한국 투자도 네. 11,500인가? 음. 11,000 몇백으로 올렸어요. 네. 골드만삭스는 말씀해 주시고 네. 근데 한국투자증권이 11,500인가 11,000 헷갈립니다. 따지지 마시고 기억력 나빠가고 네네네. 올렸어요. 네. 근데 올리는데 재미있어요. PER을 9.5배를 줬거든요. 네, 네. 9.5배. 근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EPS를 현재 컨센서스를 안 주고 현재 컨센서스가 임의적으로 10%를 얹어서 그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컨센서스가 100이면은 그걸 임의적으로 올려서 110으로 하고 거기다 9.5배를 해서 11,000 얼마를 했어요. 그 조금만 쉽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했다는 걸까요? 보통은 한마디로 이 전망이 있잖아요. 네네. 전망 네. 컨센서스 있어요. 네. 거기 곱하기 9.5배 할 거 네네.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익 전망보다 임의적으로 자기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이익 전망을 10%를 그냥 얹혀서 거기다 9.5배. 긍정적인 분이신 거죠. 네. 앞으로 우리나라 이익이 10%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런. 근데 네, 골- 만천 하셨습니다. 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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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9,250이었는데 11,000으로 그 높였네요. 하단은 8,000. 네, 그래서 영업이익 전망치는 10% 상향, 약 한 10% 상향될 걸로 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9.5배. 음. 예. 근데 9.5는 골드만도 의견이 비슷해요. 삼전 닉스 제외를 해도 실적 개선이 확실하고 코스피 아직 저평가돼 있다. 뭔가 더 벌 것이다. 네. 뭐 이런 의견들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쵸? 예. 네. 지금 다 서로 전화하는 것 같습니다. 친목 전화 텔레그램 하든가 뭐, 그건 그러니까 그게 하우스가 약한 건 없겠지만 반도체가 강한 그 애널리스트가 입김이 세거나 네. 아니면 나름대로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이 추정에 많은 믿음을 가지고 하우스 뷰, 코스피 뷰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죠.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이 조금 애매하거나 중간 정도면은 조금 늦게 올리겠지. 예, 그런 차이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속속 만 이상으로 올리는 하우스들이 국내외에 네. 이렇게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여간에서 8천이 안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0.8 N1이 까고 그럼 걔네들이 할 때는 그거 0.8 이하로 잘 안 빠지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하는 거지. 쪽팔리게 하다가 또 한 2개월만 다시 내추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체면을 많이 생각하시죠. 한 3개월 6개월을 바라보고 11,000에 안 가더라도 내려가더라도 지금보다는 올라가겠다는 그런 뷰가 있으니까 그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11,000이면 곱하기 0.8하면 8,800은 잘 안 빠지게 8,800에서 많이 밀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오늘 어쨌든 순환매가 나온 거잖아요. 네. 네, 삼전 닉스 위주로 갔다가 뭐 소부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뭐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를 봐도 지난주나 휴장 그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균형이 그래도 맞고 순환매가 나왔는데 요게 이제 코스닥이 오늘 좀 잘 갔네. 그럼 그 미운 우리 코스닥이라고 취급을 받았더니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조금 반등을 하는 건가라고 하기에는 또 오늘 너무 하루니까 요거를 좀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만약에 간다면 뭐가 갈까 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고 싶고 그거는 생각은 자유죠. 예, 자유인데. 예, 그걸 알 수는 대표님 없어요. 생각을 듣고 싶어요. 알 수는 없는데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또 재밌는 거는 그건 보여드릴까요? 선물을 계속 팔다가 장 막판에 종가 무렵에 지금 7,992억 썼네요. 특이한 요즘에는 계속 팔았잖아요. 맞아요. 이제 샀어요. 이익 실현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샀는데 손절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팔았죠. 한 8조 가까이 팔았는데 그 프리마켓 어디냐 프리마켓까지 해서 근데 보면 이거를 샀다 그럼 내일 그럼 코스피를 또 올린다는 얘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가 이러면 또 코스닥이 또 약해질 수 있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사람들이. 코스피 근데 올라가면 원래는 코스닥이. 시장은 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거예요. 요즘은 근데 시소처럼 이게 약간 쏠림이 많아서 네. 그런 건데 지금 코스닥 내에서도 쏠림이 많다. 근데 코스닥 보면은 오늘은 이 기관들이 샀죠. 기관들 중에 금융 투자가 샀어요. 그럼 누가 샀을까? 개인들이 ETF 산 거죠. 네. 이것도 ETF 산 거죠. 예. 그러면 개인들은 지금 오늘 현물도 사고 ETF도 사고 여기도 금융 투자가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코스닥이 내일까지는 적어도 갈 거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뭐 주 초반까지는 그래도 좀 상승세가 이어져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는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제 생각이지 뭐 예,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예, 대표님 생각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알 수 없어가지고 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생각하는 그 전략을 좀 정리해 보면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8,000대까지 오는 동안에 주도주라고 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상의 비중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가지고 있어야죠. 예.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 새롭게 좀 간다고 반등한다라는 만약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지수 투자는 네. 하셔도 될 것 아, 같고. 지수 투자는 예. 근데 이제 종목은 또 개별적으로 다르잖아요. 내가 코스닥이어도 원익 IPS를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저 밑에 있는 예, 계속 빠지고 있는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는 그거에 따라서 본인들이 이제 노선을 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삼전익수로 넘어올 것인가? 아니면 정리를 하고 삼전익수로 일부는 가야죠. 너무 없다면. 아, 예,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난 코스닥에 막 몰빵돼 있어. 35%. 뭐 30%가 저는 60%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봤고 미쳤구나. 미친 게 아니라 80%도 봤어요. 미쳤다. 예. 잠 못 자. 못 예. 잤겠지. 오늘 좀 예. 자겠는데 오늘도 못 자. 왠지 아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3%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생각하고 시뮬레이션 안 돌리는 사람은 내일 내리거나 올라가도 아무것도 못 해. 머릿속을 안 돌리면. 제가 어제 이제 예, 대리운전을 하고 네. 하고 왔는데 일이 네. 있어가지고 예, 술을 한잔 하는 바람에 네. 네네. 기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알아보시고. 아니 알아본 게 아니라 주식 얘기를 뭐 어떻게 하다가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예, 자기 코스닥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들으시면 그 아까 그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아 시가총액이 지금 몇 프로인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 어제 8%밖에 안 돼. 어제 헤어질 때 그랬습니다. 8%를 80%. 헤어질 무렵에 내일 코스닥 올라올 그러면- 거예요. 오. 줄이세요. 예, 이번 주나 우와. 다음 주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 줄이세요. 좀 줄이고 예, 그리고 예, 현금 만들어놨다가 저 코스피 좀 많이 빠지면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세요. 잘하셨어요. 아, 귀인이셨네. 그 기사님한테 귀인의 근데 역할을. 그렇게 안 하시겠죠? 안 하시겠지. 예. 안 할 겁니다. 아, 왜요? 하실 수도 있죠,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뭐 하여간 그 많은 아니, 분들이 그렇게 있더라 의외로 있어요.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8%밖에 안 돼요. 작죠? 코스피가 너무 올라갔고 연초에 10몇 프로 하다가 확 빠졌어요. 그런데 그 비중을 물론 이게 30% 40%갈 줄 알고 40%는 계신다 하더라도 그 비중이 처음부터 아니면 30, 40% 들어갔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이제 포트폴리오 아무 개념이 없는 거야. 차라리 만약에 그 중에서 어느 섹터를 진짜 장기로 해가지고 골라서 들어갔다면 내가 이해하겠어. 그냥 무대기로 아까 코스닥 얘기하셨는데 네. 코스닥 지수가 살 수 있는 거는 코스닥이 한번 붐까지는 아니더라도 받쳐주겠지. 정부가 여러 정책으로 그 정도죠. 받쳐주는 건 막 오케이. 근데 그 끌어올리는 거는 혼자 못합니다. 아까 넘버가 안 나오는 그 저기 바이오는 일부 종목이고 그 다음에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있잖아요. 저 같은 만약에 한다면은 코스닥을 만약에 지금 한다면 뭐 10에서 10몇 프로를 할 수 있어. 근데 그 반은 10몇 프로의 반은 소부장. 그렇죠. 그 나머지 반은 그냥 지수 코스닥. 그렇게 하더라도 15% 이상 못할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주도주가 금방 흐트러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해서 75대 80으로 한다? 아니 25대 75로 한다?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겠지만 그렇게 들어가신 분은 그건 진짜 리뷰를 자기 자신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이라도. 정부가 한다고 정부의 힘만 가지고 1,000이 3,000 되고 이런 일은 진짜 어려워요. 없죠.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 처음부터 그 얘기 나왔을 때도 한데 뭐라고 막 싣고 그러는데 아니 넘버가 안 나오는데 무슨 수로 땡겨. 정부가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국회의원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분위기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지. 예. 그러니까 코스피는 그런 정책적인 힘에다가 실적까지도 숫자까지도 업황까지도 받쳐주는데 코스닥은 그게 받쳐줘도 힘이 된다. 사이클 바뀌니까 방산 빠지는 거 보세요. 네. 그 반도체 갈 때 변압기 제대로 못 가잖아요. 그 내에서도 순환이 도는 판에 넘버가 안 나오는 그 섹터를 만약에 그게 3분의 1, 반 정도 되는데 그거를 무대기로 가는 것 자체가 반성하셔야 된다고. 반성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는 아무리 장이 코스피가 천이 아니고
천이 아니고 만이 아니고 15,000원 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자기 계좌하고 무슨 관계 있겠어요? 관계 없이 동 떨어지는 거죠. 너무, 보여주고. 예, 그분들 그러니까- 힘드시니까. 예. 그럼요. 네, 우리가 이때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게 손절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계적으로 그냥 조금씩 좀 팔아보세요. 연습을 해야 돼. 연습. 내가 만약에 파는 거 근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냥 네. 손절을 해야 돼 과감하게. 그럼 다 팔면 좀 괜히 이상하잖아. 좀 이상하잖아요. 마음이 허해요. 그러면 한 3분의 1을 팔아. 그렇지. 3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네, 팔고 그걸로 다른 걸 좋은 걸 한번 사봐. 예, 그러면 이게 바뀌는 걸 보이잖아요. 얼른 팔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면 예, 삼성전자 한 줄에도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아니면 뭐 반도체에서 뭐 좋은 걸 하나 사시든가. 예, 그렇죠. 예.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원래- 팔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근데 그거를 얘기 듣잖아요. 당장 해야 돼요. 미루면 또 바뀌어져. 당장 해야 돼. 내일 반등 나오면 어떡하죠? 근데 그냥 바로 해야 돼요. 예, 반등 나오면 더 좋죠. 반등 나오면 내가 반팔하는데 반등 나오면 좀 덜 손해 보네 이렇게 되면 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5분 정도 남아 있는데 이제 내일 얘기를 조금 한마디씩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덧 이번 주도 하루 휴장의 중간에 딱 이렇게 껴 있어서 내일이 이제 이번 주의 마지막 또 장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지금 전략 다 말씀해 주신 거네요. 그죠, 예. 변화가 없는데. 예. 변화 없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쉴 수도 있고 네. 뭐 미국 시장이 또 이제 브로드컴 여파로 일단은 좀 안 좋게 출발할 텐데 본장에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오늘 또 이제 젠스랑 CEO 때문에 올라갔다가 빠진 종목들도 좀 봐야 되겠죠 내일은. 그렇죠. 오니까. 근데 이게 지금 다 대형주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조금 좀 쉬고 덜 올라왔던 섹터들로의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코스피도 보면 그런 것들을 그럼 그걸 쫓아갈 거냐? 그걸 쫓아가긴 좀 그런 것 같고 예. 여전히 그냥 올라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면 없는 분들 있는 분들은 사지 마시고 네. 뭐 없는 분들은 더 사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를 더럽게 많이 할 수 있으면은 예. 현금을 한 10% 갖고 움직이는 것이 음. 맥시마이즈 할 거예요. 근데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시간이 없고 자신이 없거나 그러면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여전히 10에서 20% 현금을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대응을 못 합니다. 근데 사실은 물론 뭐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는 게 가장 내 입장에서는 해피한 거지만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시장의 전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삼전 닉스가 막 폭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횡보 정도 잠깐 하고 어느 정도 다른 것들이 오늘처럼 약간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어느 그죠. 정도 균형 맞추게 당분간 좀 같이 올라와 주고 그리고 나서 또 이게 제일 아름다운 그림이죠. 네, 그런 게 아름다운 그림이잖아요. 아름다운 그림이죠. 네. 예. 근데 이게 세상이 네. 아름답게 안 올라간다고. 어린애들도 아니고 한 30년 40년 살았으면 아름답게 안 흘러가는 걸 보면서도 아름답게 흘러가야 된다고만 무슨 철학적으로만 계속 얘기하는 당위성은 의미는 그러면 없죠. 얘기하면은 어떨 땐 맞고 좋을 때 있지만은 우리 선거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게 카타르시스하고 자기 계좌하고가 일치가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죠. 그렇지 그렇게 않을까요? 이상적으로 네. 아름답게만은 가끔 흘러가지 책- 않는다. 가끔 책 보고 한가할 네. 때 그런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평선이 아마 올라올 때까지는 삼성 하이닉스가 조금 기다릴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그때를 기회로 삼을 거냐? 뭐 아니면 그때를 오히려 팔고 딴 거를 갈 거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팔지 마셔라.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나머지 코스닥 종목들 중에 조금 그런 거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줄에도 팔아서 연습. 조금 연습을 좀 해보자. 헤어질 결심을 한번 그 때리는 남편이 계속 때리고요. 어우, 예, 바람 피는 여자는 항상 바람을 피고. 비유가 굉장히 격한데. 예.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빨리 아, 끊어내야 된다는 끊어내야 된다. 거예요. 물론 그 회사가 나중에 기사 회생해서 네. 좋아질 수도 있지만 갑자기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확률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예, 다 그렇습니다. 거의. 네. 변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좀 끊어낼 준비. 사람이 네. 잘 안 변하는데 주식도 종목들도 잘 안 보면 되네. 잘 안 변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오늘 좀 하락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 요거를 쉽게 놓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고 만약에 너무 속썩였던 종목이 있으면 조금 올라올 때 비중 줄이는 연습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두 분과 함께 했고요. 내일도 두 분 뵐게요. 김장열 센터장님과 이건희 대표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만 안내드리고 오늘 박병창 대표님 바로 모셔볼 겁니다. 보험금 청구했을 때 여러분 보험사에서 뭐 현장 조사 나오겠다 이런 문자 받으신 적 혹시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이런 걱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굉장히 좀 복잡하실 텐데 우리 소비자에게는요.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라는 든든한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낸 손해사정사 대신에 내 편에서 공정하게 이 손해액을 계산해줄 독립 손해사정사를 내가 직접 고를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 놀라운 건 선임 비용을 소비자가 아닌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막상 좋은 손해사정사가 어딘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플랫폼 올바듬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된 전문가들 한눈에 비교하고 비용 부담 없이 내 편이 돼줄 손해사정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낸 보험금 올바르게 다 받음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현장 조사 문자 받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검색창에 올바듬 이렇게 찾아보시면 당당한 정당한 권리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여의도 인사이트 박병창 대표님과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